여보, 증조 부모님 제사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돌아가신 지 50년도 넘었잖아요. 뭐, 그게 불효야. 40년 동안 잘해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러는데? 1년에 제사 6번. 제사 다음 날이면 저는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을 만났죠. 금순이는 제사를 3개로 줄였고, 옥자는 마트에서 음식 주문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이렇게 해야 할까요? 결국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시아버님 제삿날 마트에서 제사 음식을 주문했죠. 이거 당신이 안 만들었지?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변했습니다. 제사는 정성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참았던 40년의 서러움이 폭발했습니다. 나 이제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자 남편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죠. 제사 안 지낼 거면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 그날 저는 65살의 나이에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문 앞에 선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65세 박영자입니다. 오늘은 증조부님 제삿날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 바닥이 맨발에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40년째 똑같은 새벽, 똑같은 차가움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제사상 차리는 법을 배웠어요. 전 종류만 5가지, 나물은 홀수로, 과일은 조유리시. 그땐 새댁이라 무조건 외웠죠. 증조 부모님 제사의 설날, 추석까지 1년에 4번. 이 집의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제사가 6개로 늘었어요. 아들하고 딸이 어릴 때는 그래도 옆에서 도왔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저 혼자 몫이 되었죠. 며느리 수진이는 늘 도와준다고 말만 하고 제삿날이면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동태전을 부치다 기름이 튀어 손등을 대었어요. 뜨거운 통증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17가지 음식을 혼자 준비하려면 멈출 시간이 없으니까요. 무릎이 시큰거려 주물러대며 버텼죠. 남편은 언제 일어났는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소리가 부엌까지 들렸죠. 가끔 부엌을 기웃거리며 한마디씩 던졌어요. 한국 가는 제대로 봤어? 작년엔 싱거워서 큰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잖아.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탕국을 끓였습니다. 소고기를 넣고 물을 넣고 대파를 넣고 맛을 보니 간이 딱 맞았어요. 40년 동안 해온 일인데 틀릴 리가 있나요? 나물을 무치고 적을 꽂고 과일을 깎고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저녁 제사상을 차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상을 들고 거실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났어요. 눈앞이 빙글빙글 돌더니 검게 변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마룻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상에 올릴 밥그릇이 바닥에 굴러갔죠. 천장에 형광등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제 얼굴을 내려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영자야, 괜찮아? 물 한잔하고 좀 쉬었다가 해. 아직 30분 정도 시간 있어. 물 한 잔 마시고 벽을 짚으며 겨우 일어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제가 쓰러져도 제사 걱정이 먼저인가 봐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가서 떨어진 밥그릇을 주웠어요.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네요. 그릇을 씻어 다시 밥을 담고 하나하나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정해진 위치에 정성스레 놓았죠. 제사가 끝나고 상을 치우는데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그릇을 싱크대로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앞으로 몇 년을 더, 아니, 내년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설거지를 하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신문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죠. 여보, 증조 부모님 제사는 이제 그만 지내도 되지 않을까요? 돌아가신 지 50년도 넘었잖아요. 신문 넘기는 소리가 멈췄어요. 돌아보니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뭐, 조상님께 불효하자는 거야? 40년 동안 잘해놓고 이제 와서 왜 그래? 나도 이제 나이가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남편은 신문을 탁 소리나게 접더니 거실로 가버렸어요.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찬물에 젖은 손이 시려웠지만 가슴은 더 시렸어요. 제사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죠. 무릎은 쑤시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회복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들어오는 발소리였죠. 안방문을 살짝 열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제 제사 지내시느라 힘드셨죠?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의 눈빛은 이미 부엌을 향하고 있다는 걸요. 며느리는 제 이마에 손을 얹어보더니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 비닐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10분도 안 돼서 수진이가 다시 방문을 열었어요. 양손에는 제사 음식이 가득 담긴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전이랑 나물 좀 가져갈게요. 오빠가 좋아해서요. 푹 쉬세요. 그렇게 후다닥 나가버렸어요. 제사 음식이 목적이었던 거죠. 매번 그랬습니다. 제사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와서 음식만 싹 가져가요. 시어머니 안부는 핑계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을 달래려고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절뚝거리며 걸어가니 친구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금순이가 먼저 말을 걸었죠. 영자야, 또 제사였니? 얼굴이 반쪽이 됐네.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조부님 제사였다고 혼자서 17가지 음식을 다 준비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그렇게 많이 해? 우리 집은 작년에 제사 3개로 줄였어. 증조 부모님 제사는 안 지내기로 했지. 옥자가 거들었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제사 음식을 직접 하니? 우리 집은 국만 끓이고 다 사서 해. 마트에서 제사 세트로 파는 거 아주 좋더라. 친구들 말을 들으니 더 억울했어요. 다들 편하게 사는데 왜 저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싶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형마트를 지나게 됐어요. 입구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사 음식 주문 접수, 정성을 담아 준비해드립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사흘 후면 시아버님 제삿날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무릎을 주무르다가 결심했어요. 더는 못하겠다고요. 마트 제사 코너로 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메뉴판을 보여줬어요. 전 5종 세트, 나물 3종 세트, 적 3종 세트. 가격이 만만치 않았지만 건강에는 바꿀 수 없었죠. 어르신, 언제 찾아가실 거예요? 전날 오후에 준비해 드릴까요? 떨리는 손으로 주문서를 작성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사 음식을 사는 거였습니다. 카드를 건네면서 손이 떨렸어요. 제삿날이 되었어요. 오전에 마트에서 음식을 찾아왔습니다.
포장을 뜯어 집그릇에 옮겨 담았어요. 저는 프라이팬에 살짝 데워서 윤기가 나게 했고, 나물도 참기름을 조금 더 넣어 버무렸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조상님 지방을 쓰고 있었어요.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는데 평소보다 훨씬 수월했어요. 상을 다 차리고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이 제사상을 보러 왔습니다. 상을 한번 쭉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전을 집어들어 이리저리 살펴봤죠. 이거 당신이 안 만들었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마트에서 샀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변했어요. 목에 핏대가 섰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뭐, 제사 음식을 사와? 제사는 정성이야. 정성. 음식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걸 사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참았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당신이 제사 도와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보고, 씻고, 썰고, 무치고, 부치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무릎이 아파서 서 있기도 힘들고, 손목은 시큰거려서 칼질하기도 힘들어요. 남편은 제 말에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를 냈죠. 조상님 모시는 일이 그렇게 싫었냐고, 처음부터 시집을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나 이제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제사를 줄이든지 음식을 사서 하든지 해요. 아니면 당신이 직접 하든지. 남편의 눈이 부릅떴어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제사 안 지낼 거면 이 집에서 나가. 조상님 안 모시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당장 나가.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40년 동안 이어온 인내의 끈이 끊어진 거였죠.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는 그 말이요. 65살에 갈 곳도 없는데 어디로 가란 말인가요? 하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도 분명했어요.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통장, 도장을 챙겨 넣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울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걸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딸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엄마야, 지금 내 집으로 가도 되겠니? 새벽에 갑작스러운 전화였지만 미영이는 놀라지 않았어요. 어제 있었던 일을 짐작한 듯 했죠. 곧바로 택시를 타라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미영이 집에 도착하니 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죠. 캐리어를 받아들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미영이는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집으로 다시 들어가요? 아버지도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실 거예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은 못 돌아간다고.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했죠. 미영이는 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다른 제안을 했어요. 그럼 한 달만 여기서 같이 지내요. 그동안 천천히 생각해봐요. 괜찮죠? 딸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사위도 괜찮다고 했다니 다행이었죠. 그렇게 미영이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남편에게서는 전화 한 통 없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도 찾지 않는다니. 서운함을 넘어 허탈했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저는 결심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으로 작은 원룸을 구하기로 했죠.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깨끗하고 조용한 곳을 찾았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이었어요. 좁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시는 거예요?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조용해서 좋을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새로운 삶이 시작됐음을 실감했어요. 그렇게 별거 아닌 별거가 시작됐습니다. 미영이가 집들이 선물로 이불과 그릇을 사줬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제 마음대로 꾸밀 수 있다는 게 좋았죠. 원룸에서 보낸 지 일주일쯤 됐을까요? 달력을 보니 시어머님 제삿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문득 남편이 어떻게 하려나 궁금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할 텐데. 이번엔 전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사는 지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제삿날 아침이 되어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혹시 혼자 하려나 싶어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러다 오후 3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인가 싶어 화면을 봤더니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지금 시간 있으세요? 급한데요. 무슨 일인가 싶어 물어봤어요. 수진이는 다급한 목소리로 설명했죠. 오늘이 시어머님 제삿날인데 아버님이 갑자기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사 준비를 하라고 했다나요. 제사 음식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 결국 며느리한테 시켰구나. 제가 40년 동안 했던 일을 이제 며느리가 하게 됐네요.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수진이가 불쌍했어요. 전 종류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동태전은 소금 간을 먼저 하고 밀가루 반죽은 너무 되직하면 안 된다고요. 어머니, 나물은 몇 가지 해야 해요? 그리고 과일 놓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1시간 넘게 통화하며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중간중간 수진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죠. 제가 처음 제사 준비를 배울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땐 시어머니가 옆에서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 수진이는 전화로만 배워야 하니 더 힘들겠죠.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저 집에서는 지금 수진이가 허둥지둥 제사 준비를 하고 있겠죠. 남편은 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을 거고요. 갑자기 모든 게 우스워졌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네요. 하는 사람만 바뀌었을 뿐. 다음 날 아침 아들 민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가세요. 어제 보니까 아버지도 미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미안해하는 것 같다고요? 그럼 왜 직접 전화하지 않고 아들을 시켜서 전하는 건가요?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철이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수진이 어제 제사 끝나고 엄청 울었어요. 제사 준비하면서 아버지한테 엄청 혼나고 제사 정리도 혼자 다 하느라 힘들었다고.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제가 40년 동안 겪은 일을 수진이가 단 하루 겪었다고 이제 와서 하소연인가요? 엄마가 아니라 수진이 힘들까봐 집으로 들어가라는 거니? 수진이 힘드니까 엄마가 대신 가서 제사하라는 거야? 민철이가 더듬거렸어요. 그게 아니라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뭐 그런 말들을 늘어놓았죠. 들을수록 서운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결국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는구나. 제가 왜 집을 나왔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전화를 끊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걸 잊고 저만의 삶을 살아야겠다고요. 4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2달이 흘렀어요. 원룸에서의 생활도 제법 익숙해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히 차려 먹고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엔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었습니다. 제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민철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을 보니 시간은 아침 7시.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았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민철이가 허둥지둥 설명했죠. 오늘이 할아버지 제삿날인데 수진이가 가지 않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됐나? 저도 깜빡 잊고 있었어요. 원룸에서 지내다 보니 제삿날도 잊어버렸네요. 민철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수진이에게 제사 준비하라고 했는데 수진이가 아침부터 짐을 싸며 친정에 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수진이가 제사 시킬 거면 이혼하자고 해요. 엄마, 제발 오늘만 와서 제사 준비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철이의 가쁜 숨소리가 들렸죠. 아들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화가 났어요. 이럴 때만 엄마를 찾는구나. 수진이가 제사 준비 싫어하는 것처럼 엄마도 싫어. 앞으로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 내가 직접 하든지 아버지가 하시든지 알아서 해. 민철이가 뭐라고 더 말하려 했지만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차갑게 말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요. 제가 없어도 어떻게든 하겠죠. 저녁 때 미영이가 원룸으로 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오늘 있었던 일을 들었나 봅니다. 차를 마시며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오늘 제사 결국 언니는 안 갔대요? 아빠가 화나서 오빠한테 앞으로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했다던데? 그럴 줄 알았어요. 남편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잘 아니까요. 미영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렀는데 제사상이 너무 초라했다고요. 밥하고 국만 있고 전도 과일도 제대로 없었다고 했어요. 들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40년 동안 정성껏 차렸던 제사상이 그렇게 됐다니. 하지만 이제는 제 일이 아니에요. 남편이 선택한 길이니 남편이 감당해야죠.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미영이가 돌아간 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뭘까요? 서로 아끼고 배려해야 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제야 제 삶을 찾은 것 같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녁 막 잠들려는데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간을 보니 밤 10시가 넘었죠. 이 시간에 전화라니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크게 다치셨어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손이 떨렸어요. 서둘러 옷을 입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복잡한 마음이었죠. 6개월 만에 보는 남편이 다쳤다니. 미우면서도 걱정되는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미영이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미영이가 울먹이며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시장에서 장 보고 오시다가 자전거랑 부딪히셨대요. 넘어지면서 다리를 크게 다치셔서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셨어요. 수술실 앞 차가운 의자에 앉아 2시간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다고. 하지만 나이가 있으셔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회복실로 옮겨진 남편을 보러 갔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남편은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더 하얗게 새었고 볼은 움푹 들어가 있었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아 지저분했습니다. 마취해서 덜 깬 상태로 눈을 뜨더니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6개월 만에 만난 아내에게 하는 첫마디가 이거라니.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병실의 다른 환자들도 놀란 눈으로 쳐다봤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왜 제 때문이에요? 제가 자전거로 쳤어요? 제가 넘어뜨렸어요? 남편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지난주 할아버지 제사를 제대로 못 지내서 조상님들이 노하신 거라고. 며느리도 안 오고 아들도 못 오게 했으니 벌을 받는 거라고 했죠. 깁스한 다리를 가리키며 이게 다 제사를 소홀히 한 대가라고 소리쳤어요. 말문이 막혔어요. 자전거 사고까지 제 탓으로 돌리다니.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옆에서 듣고 있던 간호사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죠.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병실을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하네요. 엄마,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고였는데. 미영이가 팔짱을 끼며 위로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렇게 다쳤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 소식은 미영이를 통해서만 들었어요. 3달 만에 퇴원은 했지만 아직 목발을 짚어야 한다고 했죠. 혼자서는 움직이기도 힘들어서 화장실 가는 것도 벽을 짚고 간다고 했습니다.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어서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으로 때운다고요. 1달쯤 지났을까요? 미영이가 퇴근 후 원룸으로 왔어요. 커피를 마시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엄마, 아빠가 요즘 혼자서 제사 준비를 하신대요. 다리도 불편한데 억지로 부엌에 서서. 어제는 할머니 제삿날이었는데 혼자 준비하시더라고요. 듣고 있자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영이가 어제 집에 들렀는데 남편이 목발을 벽에 세워두고 절뚝거리며 전을 부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균형을 못 잡아서 프라이팬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기름이 튀어도 빨리 피하지 못해서 팔에 화상을 입었다고요.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는데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여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그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도 40년 동안 아픈 몸을 이끌고 제사 준비를 했어요. 남편도 이제야 힘든 걸 알았구나. 혼자서 제사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벅찬지, 아픈 몸으로 부엌에 서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느꼈겠죠. 이제 와서 불쌍하다고 다시 돌아가면 또 예전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프라이팬을 들다가 균형을 잃고 뜨거운 기름에 데이고 결국 주저앉아 우는 모습까지요. 안쓰럽기도 하고 딱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야 깨닫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떨어져 산 지 1년이 지났어요.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저는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며 살았죠. 새벽잠을 실컷 자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취미로 그림도 배웠습니다. 제사 날짜를 신경 쓸 필요도 없었고 명절에도 편안했어요. 하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허전함은 어쩔 수 없었죠.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어 문을 열었더니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남편은 더 늙어 보였어요. 등도 많이 굽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여긴 어떻게 알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이가 알려줬다고,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죠. 왜 왔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내일 증조부님 제삿날인 거 알지? 혼자서는 도저히.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1년 만에 찾아와서 결국 또 제사 이야기라니.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더 들을 말이 없다고 그냥 돌아가라고 했어요. 문을 닫으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남편의 어깨가 떨렸어요.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는데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67년 평생 남편이 우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았어. 내가 너무 못됐어. 40년 동안 당신 고생을 몰라줬어.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말을 이었어요. 혼자서 제사를 지내보니 죽을 것 같았다고. 새벽부터 일어나 장보고 요리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했죠. 다리가 아파서 서 있기도 힘든데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그때서야 당신 마음을 알았다고 울먹였습니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깜짝 놀라 남편을 일으켜 세웠어요. 이 나이에 무릎 꿇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남편을 부축해 안으로 들어오게 했죠. 차를 한 잔 내어주고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난 1년이 지옥 같았다고, 매일 후회했다고 했죠. 아들도 며느리도 오지 않고 혼자 지내는 제사는 의미가 없었다고요. 무엇보다 40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 없으니 집이 집 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사는 내게만 지내고 음식은 같이 만들고 제가 못하면 주문해도 된다고 약속하세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제가 조건을 제시하자 남편은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이제는 내가 도울게. 부엌 일도 배울게. 남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죠. 40년의 서러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시간을 좀 주세요. 남편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떠나기 전에 남편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약과였어요. 시장에서 사왔다며 쑥스럽게 건네고 갔죠. 남편이 떠난 후 약과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서러워서가 아니라 이제야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였죠. 그 후로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작은 선물을 들고 와서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갔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미영이도 아버지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집안일도 혼자 하시고 요리 책도 사서 본다고 했어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로요. 하지만 예전과 같은 삶은 아니에요. 남편과 새로운 약속을 했으니까요. 증조 부모님 제사는 더 이상 지내지 않고 나머지 4번의 제사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죠. 집으로 돌아간 첫 제삿날이었어요. 시아버님 제삿날 아침 부엌에 들어가니 낯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서 있었어요. 서툰 손놀림으로 물을 썰고 있었죠. 이렇게 써는 거 맞아? 너무 두꺼운가? 웃음이 났어요. 67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 칼이 어색한지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전을 부칠 때는 더 웃겼어요. 기름이 튀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는 남편을 보며 40년 전 새댁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는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남편을 가르치고 있네요. 제사를 마치고 상을 치우며 남편이 말했어요.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이제부터는 함께 하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맙다고요.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진짜 부부의 삶이요. 4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찾은 것 같아요. 함께 나이 들어가는 법을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